자, 오늘은 파생어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페이지 28쪽입니다. 파생어는 어제 우리가 뭐 합성어의 종류 해가지고 뭐 결합 관계에 따라서 대등, 종속, 융합, 그리고 배열 관계에 따라서 통사, 비통사 이렇게 나누어졌었거든요. 특히 비통사적 합성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용언이 어미 없이 단독으로 결합이 되는 경우와 부사가 체연을 꾸미는 경우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파생어라고 하는 건 어근 플러스 접사거든요. 문제는 뭐냐? 접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빨리빨리 판별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선생님이 예문으로 줬었던 들판, 집터 뭐 이런 것들이 접사인지 아니면 어근인지를 우리가 쉽게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 이게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한자가 우리가 뭐 왕만두 아니면 뭐 사회화 뭐 이런 것처럼 한자지만 마치 접사처럼 사용이 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생어라고 하는 거, 어디 접사가 붙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접사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접두사가 있고 접미사가 있는데, 접두사는 어근 왼쪽에 붙는 거죠. 접미사는 어근 오른쪽에 붙는 거예요. 그런데 어근을 사이에 두고 왼쪽 오른쪽에 다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왼쪽이나 오른쪽 하나만 붙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접사가 붙으면 우리는 다 뭐라고 불러요? 파생어 이렇게 불러요. 자, 접두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에서는 풋, 처음 나온 덜 익은 뭐 풋고추, 풋사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군, 쓸데없는 군소리, 군침, 군말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침, 군말, 군소리, 여기서 군이라고 하는 거는 쓸데없는 아니면은 필요 없는 뭐 이런 의미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군밤은 어때요? 군밤 기본형이 국가거든요. 어근이에요. 어근 플러스 어근이 만들어진 합성어기 때문에 군 하나로만 우리가 봐가지고는 어근인지 접사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활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모양이 똑같은 동음이의의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맥을 보고 단어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엿보다, 엿듣다, 뭐 아니면 쪽문 뭐 이런 것들. 쪽문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쪽을 혼자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쪽문 이런 것들이 접사고, 헛기침, 헛걸음 뭐 이런 것들도 있네요. 접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 같은 경우는 녹다라타에서 다라타, 그리고 이제 몸매에서 매 뭐 이런 것들, 소리꾼에서 꾼. 근데 꾼 조심하세요. 꾼이라고 하는 건 어근 뒤에 붙어 있을 때는 접사예요. 그래서 하이픈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형태소 분석은 의존 형태소란 소리거든요. 그래서 꾼이라고 하는 게 앞쪽에 어떤 단어 뒤에 붙었을 때, 사냥꾼, 소리꾼, 일꾼 했을 때는 접사지만 그냥 단독으로 어근으로 꾼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꾼들이 모였다 이렇게 해서 앞에 아무 말이 없고 꾼 했을 때는 어근이고, 뒤에 사냥꾼 이렇게 했을 때 꾼은 접사예요. 똑같은 꾼이 접사로 사용되고 어근으로 사용되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것들도 조심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걸레질 뭐 이런 거, 질 있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얘기를 했을 때 어근이 단독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단일어, 어근 접사면 복합어에서 합성어, 파생어라 그랬잖아요. 단어가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어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건 어때요?
풋내기, 풋 아까 접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내기, 신출내기, 시골내기 이것도 접사거든요. 근데 접사가 만나가지고 풋내기처럼 이렇게 접두사, 접미사가 만나가지고 단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애매하지 않나요? 근이 없거든요. 접사 플러스 접사거든요. 그러죠? 그럼 이거는 합성어냐 파생어냐 이렇게 봤을 때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합성어 파생어가 아니라 조금 더 큰 개념인 복합어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어라고 하는 건 굳이 합성어나 파생어를 안 나눈다는 소리고, 대표적인 게 말 줄여진 거 있죠. 아점이 뭐예요? 아침 겸 점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앞말 땡겨가지고 지몬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단어는 단어인데 지몬미를 우리가 어근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접사가 들어간 걸로 봐야 되냐, 뭐 줄임말이니까.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복합어 개념으로 그냥 우리가 바라보면 된다. 열공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뭐 정확하게 따지면 열심히 공부한다 뭐 이런 의미겠지만, 뭐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굳이 합성어 파생어로 나누는 것보다는 복합어 라인으로 연결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막둥이 같은 경우도 접사가 연결돼서 만들어진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되다와 하다가 있어요. 물이 얼음이 되다. 이렇게 되면 되다는 어근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공부를 한다. 이때도 어근이거든요. 그런데 되다와 하다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느냐? 단독으로 쓰일 경우에는 우리가 어근으로 동사로 보지만 명사나 부사 뒤에 붙는 경우는 사용되다. 사용되다에서 여기서 되다는 접사예요. 그 다음에 뭐 거짓되다, 못되다. 참 못됐다. 아니면 공부하다. 때 하다, 되다 이런 것들이 단독으로 쓰였을 때는 어근으로 사용이 되지만 이 뒤에 사용이 됐을 때는 접사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연결시켜주면 되겠네요. 뭐 건강하다, 조용하다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일어와 복합어 연결시켜 줄 수 있겠죠. 뭐 여기서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연결을 시켜준다면, 파생어에서 조금 더 연결을 시켜준다면 어근의 품사가 바뀌는 기능을 하는 게 접사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파생명사, 파생명사라고 하는 거는 접사가 붙어서 명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죽음, 크기 뭐 이런 것들. 여기서는 기라고 하는 거, 음이라고 하는 게 접사란 소리고, 그 다음에 파생 동사, 공부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는 체연이거든요. 공부가 어렵다, 공부를 한다. 그런데 하다가 붙어버리면 동사가 됩니다. 그리고 뭐 머뭇거리다 뭐 이런 것들, 거리다 같은 경우. 왜냐면 머뭇 같은 경우는 머뭇 뭐 몸을 뭐 이렇게 뭐 움직였다, 머뭇 거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단독으로 쓰면 부사로 연결될 수 있는데, 머뭇 플러스 거리다가 붙어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동사가 되는 경우가 있죠. 파생 형용사가 있어요. 파생 형용사는 어떤 게 있느냐? 평화에 롭다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평화는 체연이지만 롭다가 붙으면 형용사가 되는 거죠. 어른스럽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파생 부사.
이런 것들이 붙었을 때 파생부사가 된다. 이라고 하는 건 파생부사를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물의 높이를 구해라 이렇게 했을 때는 명사로 또 사용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자체는 무조건 부사다 이렇게 또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연결시켜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103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103페이지 제 19항 한번 봐봐요. 파생어 쪽에서 또 연결시켜야 되는 건 103페이지 제 19항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항에 보니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거,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거는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어요. 그래서 길이, 걸음, 익히, 같이 뭐 이런 건데 오른쪽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뜻과 멀어진 거는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코끼리, 노름 뭐 이런 것들이죠. 걸음 같은 경우도 걸 플러스 음이거든요. 우리가 길을 걷다의 그 걸음이 아니고 비료 걸음 있잖아요. 그것도 원래는 걸음인데 이제 원래 뜻에서 달라졌기 때문에 걸음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밑에 어간의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는 또는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넘어 같은 경우는 넘어예요. 그리고 마중도 맛웅이거든요. 차마 뭐 이런 것들 조차 같은 경우도 조 플러스 오예요. 줬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참고로 눈앞에 보이는 거를 쫓아가는 거는 쫓다고 이상 꿈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쫓을 때는 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조사로 너조차라고 했을 때 조 플러스 아가 만나가지고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차마 뭐 이거는 부사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이 연습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다시 28쪽으로 와서 103페이지를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103페이지 표시해놓고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기를 해야 되냐, 원형을 그대로 밝혀 적느냐 아니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느냐. 뭐 마개 같은 거 있죠. 마개 같은 경우도 기본형이 막 플러스 에예요. 막 플러스 에인데 마개 이렇게 써요. 왜냐면 이나 음은 왜 원형을 밝히냐면 다양하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어근 접사 라인으로 붙을 수 있으니까 뜻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려면 원형을 밝혀줘야 되는데 에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결합이 되지 않아요. 굳이 우리가 막에라고 안 쓰고 막에라고 써도 우리가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흔하게 사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줘도 됩니다. 마중 같은 경우도 막 플러스 웅이거든요. 지붕도 집 플러스 웅이거든요. 이것도 에나 웅 같은 경우는 많이 활용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지붕 해도 또는 마중 해도 우리가 바로 뭔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길이 같은 경우는 길이 이렇게 써버리면 헷갈려버려. 걸음 이렇게 해버리면 헷갈려버려. 다양하게 활용이 되니까. 이나 같은 경우는 원형을 밝혀준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쌤이 수능을 출제한다. 그러면 파생어 쪽에서는 파생어를 골라라. 이거는 중학교 수준이고 그 다음에 접사가 왼쪽에 붙냐 오른쪽에 붙냐 접사의 특징과 어미의 특징을 구분해라. 이게 고1, 2 정도 수준이라면 실제 수능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표기와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 품사를 바꿨는데 이 바뀐 품사가 뭐냐 품사하고 연결시켜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파생어는 단순히 접사 붙어 있는 거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개념 잡을 때는 이 라인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품사 전에 파생어까지 연결을 시켜내요.